박근혜 대통령께서 오후 7시쯤 삼성동 자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모여든 지지자들이 삼성동 골목 그 근방 인산이례를 이뤘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도착할 때 차가 나타나자 남녀노소 지지자들은 통곡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다시 누추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은 오히려 더 큰 재야 정치인으로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저 집회에 몸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영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 여파가 대충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받아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런데 대리인단 측에서도 재심 말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단심인데 재심 가능하겠냐 이렇지만은 명백하게 나중에 최순실 공판 같은데 최순실하고 연관이 없게 나온다든지 또 한국은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최순실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죄를 같이 지어댈 필요는 없어요. 경제 공동체 어떠고 해도 여기는 연좌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법 적용 위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재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달리 해석돼 버리면은 그건 재심건이 돼버리죠. 명백하니까. 그러나 현재는 아니겠죠. 또 현재 재판관들이 그대로 있는데 재심을 또 받아주냐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또 그 전이라도 좀 전에 말한 그런 여건이 명백하게 바뀐다든지 그리고 해당 또 관련자들이 무죄로 놔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심의 사유가 명백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쯤 되면 여론이 얼마나 또 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의해서도 또 재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도 굳건하게 그 수사를 받고 임할 것 같습니다.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소식은 여기서 끝내고요. 전에부터 개헌해왔죠.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선호하고 말했던 개헌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선호하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정치의 중심은 확실하게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오래 하는 방법이 있죠. 뭐냐 하면은 중선거구제. 지금은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나오죠.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럼 여야가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당선되겠죠. 그러니까 공천만 받고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은 오래 국회의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 집정부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 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부 각 당에서 준비를 해놨어도 초안을 서로 의견을 좀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2달 안에 대선 치르고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개헌이 되게 되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럼 또 공천한다, 경선한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개헌이 본격 추진되면은 결국 선거가 연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이 바탕에서 대통령을 뽑겠다 하면은 뽑아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서 개헌을 하고서 대통령도 내놓고 다시 한번 재출마 기회를 주고 이런 방법이 또 의논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대통령은 한 번 더 출마하는 거죠. 중도에 개헌을 위해서 간두는 조건으로. 자, 그런 방법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개헌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면 선거는 연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물론 2달 안에 벼락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기를 하고 이것은 또 이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국가적인 비상사태에는 연기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중임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가고 거기에 좀 부족한 면을 고치고, 이번 탄핵 사태도 봤지만은 현재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수정하고 대통령을 4년에서 2번 할 수 있는 것, 이런 대통령 중임제를 또 선호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당은 이원 집정부제,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뚜렷한 대선 후보가 있다 해도 이 바탕에서 대통령 되면 또 탄핵 당해버릴 우려도 있죠. 물론 야당 후보는 좀 덜하긴 하지요. 왜냐? 모두 언론이고 여기저기 조, 단, 회 등등으로 꽉 차 있잖아요. 지원 세력이.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탄핵을 빨리빨리 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가는 방향이 그들의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여지없이 돌아서서 또 탄핵 정국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원 집정제 이거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회 장악하고 대통령 되고 그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지죠. 물론 또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중임제 이 개헌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당에서 오케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개헌한다 하면은 이원 집정제 개헌이 안 되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지금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다음에 개헌한다면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이걸로 갈 수도 있겠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의논이 여의치 않으면은 바로 또 대통령 뽑겠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참 바쁘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있을 테니까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 북, 또 북,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런 또 어떤 조치도 있어 가지고 아무튼 3, 4, 5 정말 많이 바쁘고 변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소식이야 뉴스로 다 여러분이 먼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은 12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했습니다만은 나도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옆에 가까이 참석했던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때 크게 격렬 시위는 없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그때 버스 앞에 막힌 버스를 뚫으려고 다른 버스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소음 수직기입니까? 그것을 장착한 차, 그게 흔들거리면서 그 수직기인가 그것이 뭐 스피커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분이 그 맞고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전경들하고 어떻게 실강이 하면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지하도에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넘어져서 또 다쳤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3분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바로 방송으로 진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확산은 안 되고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태극기 집회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극기 집회는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로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지금 국민저항본부로 바뀌었지요. 박사모 카페입니다. 거기에 새누리당 입당 원서 그것을 출력해서 아마 가입받고 있는가 봐요. 온라인 출력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아마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집회가 이어지면 그 집회에서 또 받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탄핵 선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집회가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또 받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선거가 2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60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법, 이제 선거법 저촉을 받는 그 시절에 들어왔어요. 저 선거가 멀리 남아 있으면은 뭐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창당이라든가 입당원서 받고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시기, 없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 180일, 62일 또는 30일 전 또는 선거 기간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집회를 하고 누구를 지지하자?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을 잘 살펴서들 하겠죠. 주변에 법에 밝은 분들 많고 그러니까 잘 살펴서 하고 하시겠는데, 뭐 당사도 없고 그러면은 참 보관하는 것도 잘 보관하기 어렵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합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뭐를 연결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창당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창당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예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직 민의로 뚫뚫 뭉쳐서 창당을 해서 성공한다, 이런 경우는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근데 성공의 관건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당원에 가입하는 것이 처음 출발이고 관건이죠. 그럼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중심 지주가 있어야 되겠죠. 지주가 없으면 모일 수가 없고, 또 뚜렷한 대선주자, 절대적인 세력이 있지 않으면 정당은 본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만들어도 바로 무너져 버리죠. 왜? 지지자가 없으니까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패는 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어떤 정당이 딱 갈라져 나가지를 못하는 게, 그게 확신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혹시 갈라져 가지고 표를 못 얻게 되면 공중분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에 아무도 없어도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민중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하나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당원 수도 엄청나고 진성당원이 실제로 많다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파워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 국회의원 나오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 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흡수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 정당들이 흡수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새누리인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죠. 2015년도에 알려진 게 아마 대충 3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입니까? 더민주가 300만이 못 됐죠. 그런 상태였고,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꼭 그런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성공하려면 원내의 의석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의석이 없으면 정당이라기 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큰 단체, 어마어마한 당원을 보유한다면은 그건 국회의원이고 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당장에는 무주공산 허공이라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하고 또 상충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또 있겠지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그냥 모든 장애가 없이 잘 됐을 때 이야기죠. 이거는 한 달에 2,000원이라도 당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이가 진성당원입니다. 자유한국당 2015년도에 진성당원이 30만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더민주 그쪽에는 20만이 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적다고요? 엄청나죠. 그것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몇천 명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표를 모을 수 있냐 없냐 그거지요. 또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원에 가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성당원으로 활동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난다 이렇게 보죠. 또 그렇게 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 그런 것이죠. 지금은 어떤 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정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이거는 잡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각을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오래 애를 썼지요. 그 엄동설한 추이를 무릅쓰고 그렇지만은 결과는 인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뭐든지 일진일퇴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발 얼떨 때는 물러날 때 있고 한 발 얼떨 때는 전진할 때 있고 또 잘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모든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로 가기 위해서 다 엎어진 거 조금이라도 일으켜볼까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움직여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어설프기도 하고 그렇게 전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런 일은 익숙치를 않거든요. 집회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착오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평상 상태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같고 이와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때로는 음모, 때로는 거짓, 때로는 허위, 때로는 보이는 패, 안 보이는 패 이런 게 등장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응하는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오판하기도 하고 대처를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번 잘하다가도 또 삐끗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모두 100% 딱딱 일치돼서 하면 좋지만은 조금만 냉정하지 못하고 또 아된 인수라 그러는가요? 기대감에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또 잘못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주최하신 분들 여러 단체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각계각층. 또 방송도 여러 단체에서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목표로 가지고 움직인다 해도 전부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금 당장에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방식이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씩 다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좀 벌려놓고 이간질을 하고 싶고 이런 또 세력들은 거기 끼어들어 가지고 마치 같은 편인 척 하면서 편들은 척 하면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또 저쪽 가지고는 이쪽을 험담하고 이제 그 사소한 거 가지고 해요. 이제 자꾸 그렇게 숫자가 늘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부쩍 많아졌어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신의 한수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요즘 또 정강용 씨 공격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누적되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어떤 유저 네티즌인가 어디 글을 보니까는 어떤 방송 그 유튜브 방송 하는데 그 하루에 클릭 수가 4만 5만 6만 되니까 한 달이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수입 안 되겠나 이렇게 글을 내놓은 거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저 직장 다니고 농사 질 필요 없겠죠? 네,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너무 몰라가지고 잘못 알고 그러는지 아무튼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죠. 지금 내가 올린 거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올려놨어요. 모르죠? 다음에 또 광고 저도 넣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지도 몰라요. 나는 천방지축이거든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거 전에 처음에 클릭수 없을 때 일부러 갈아간 건가요? 그 일부러 테스트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나마도 지금 해제돼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고 성과 그런 것을 유튜브에 글 올려놓은 걸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리고 내가 가라로 올릴 때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걸 보니까 광고 클릭을 해야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동영상 열면 어떻습니까? 광고가 스르르르 나오지요. 그거 건너뛰기 해버리면 소용없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거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거 건너뛰어버리면 무효해요. 뭐 30초인가
일분인가 뭐 봐야 된다나 어쩐다나 언뜻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막대 광고 있죠? 길 따라 한 거. 그것도 클릭을 해줘야 된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평균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해놓은 거 보니까 100명 클릭, 그러니까 100번 클릭하면은 1원 올라간다나요? 1원? 허망하다 그래놨대요. 그러면 수천만 명 돼야 뭐가 되겠죠? 수백만 명 돼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연구 더 해놨어요. 직접 해본 게 좀 됐는가 보죠. 10분 미만짜리가 보니까 40번 클릭하면 1원 올라가더라 그래놨어요. 4만 번 클릭하면 몇 번인가요? 1000원인가요? 그리고 좀 긴 거, 이렇게 10분 넘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좀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또 그리고 오래 이렇게 시청하고 그러면은 그게 계산이 되는가 보다 그래요. 조금 더 나온대요. 좀 길고 재밌게 해놓으면은 오래 보면은. 근데 그거 계산한가 보니까 4,000번 클릭하는데 1달러 58센트인가요?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거 계산하기 좋게 2,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5만 번 클릭하면은 25,000원 들어온다 이거네요. 아주 이제 제대로 많이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중간에 보다 말면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제일 크게 봐가지고 5만 번 클릭하는데 25,00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튜브 일반 이런저런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 많을 때는 한 20만도 되고 그렇죠. 그 적을 때는 5만, 6만, 7만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아무튼 그래 10만 잡고 한번 해봅시다. 20만 잡고 할까요? 그럼 10만 원이고 10만 클릭 나오면은 5만 원인가요? 자 그거 가지고 카메라맨 쓰고 또 일행 한두 명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데서 신의 한수든 엄마 부대든 그 입에 풀칠 되겠는가요? 그건 상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 안에서도 후원금 받고 또 기부금 통도 좀 갖다 놓고 뭐도 팔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다만 큰 어떤 행사할 때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뭘 갖다 놓고 이러다 보면 좀 혼란이 생기니까 좀 어떨 때는 스스로 자제하고 이제 이런 면모를 이제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큰 행사 치를 때는 그 단기국이었죠. 이제 거기도 늘 보면 행사비가 달려가지고 별도로 후원금 받고 기부금도 받고 늘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달리 한다고 너무 나무라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태극 집회, 그 거대한 집회 하는 데는 정말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음향 장비고 뭐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송 그 경우는 두세 명 이제 달려다니니까 좀 낫겠죠. 덜 들겠죠. 그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애로가 있고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거나 또 방송한다가 다니고 무슨 뭐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고소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댓글 잘못 써놓으면 고소 당하잖아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두 그게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있어서 그게 그냥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모두 힘들게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허물이 있다 싶어도 특성이 좀 다른가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특히나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올려서 이간질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담벼락에 누가 욕 써놓으면
더 크게 써놓으라고 광고해놓고 웃으면서 지나다닌 사람이에요. 절대 남이 지우려 해도 나는 못 지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거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혼자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좀 튀는 거는 지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래요. 내 원래 스타일은 그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용조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좀 말이 거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고분고분하고 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욕해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지요. 또 나도 이제 욕을 안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루하루 힘차게 사세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하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신의 한수든 엄마 부대든 그 입에 풀칠 되겠는가요? 그건 상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 안에서도 후원금 받고 또 기부금 통도 좀 갖다 놓고 뭐도 팔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다만 큰 어떤 행사할 때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뭘 갖다 놓고 이러다 보면 좀 혼란이 생기니까 좀 어떨 때는 스스로 자제하고 이제 이런 면모를 이제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큰 행사 치를 때는 그 단기국이었죠. 이제 거기도 늘 보면 행사비가 달려가지고 별도로 후원금 받고 기부금도 받고 늘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좀 달리 한다고 너무 나무라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태극 집회 그 거대한 집회 하는 데는 정말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음향 장비고 뭐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송 그 경우는 두세 명 이제 달려다니니까 좀 낫겠죠. 덜 들겠죠. 그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애로가 있고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거나 또 방송한다가 다니고 무슨 뭐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고소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댓글 잘못 써놓으면 고소 당하잖아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두 그게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있어서 그게 그냥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모두 힘들게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허물이 있다 싶어도 특성이 좀 다른가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특히나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올려서 이간질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담벼락에 누가 욕 써놓으면 더 크게 써놓으라고 강구해놓고 웃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절대 남이 지우려 해도 나는 못 지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거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혼자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좀 튀는 거는 지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래요. 내 원래 스타일은 그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거 건너뛰어 버리면 무효해요. 뭐 30초인가 1분인가 뭐 봐야 된다나 어쩐다나 언뜻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막대 광고 있죠? 길 따라 한 거. 그것도 클릭을 해줘야 된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평균치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해놓은 거 보니까 100명 클릭, 그러니까 100번 클릭하면은 1원 올라간단다나요? 1원? 허망하다 그래놨대요. 그러면 수천만 명 돼야 뭐가 되겠죠? 수백만 명 돼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연구 더 해놨어요. 직접 해본 게 좀 됐는가 보죠. 10분 미만짜리가 보니까 40번 클릭하면 1원 올라가더라 그래놨어요. 4만 번 클릭하면 몇 번인가요? 1000원인가요? 그리고 좀 긴 거 이렇게 10분 넘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좀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또 그리고 오래 이렇게 시청하고 그러면은 그게 계산이 되는가 보다 그래요. 조금 더 나온대요. 좀 길고 재밌게 해놓으면은 오래 보면은 근데 그거 계산한가 보니까 4,000번 클릭하는데 1달러 58센트인가요?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거 계산하기 좋게 2,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5만 번 클릭하면은 25,000원 들어온다 이거네요. 아주 이제 제대로 많이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중간에 보다 말면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제일 크게 봐가지고 5만 번 클릭하는데 25,00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튜브 일반 이런저런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 많을 때는 한 20만도 되고 그렇죠. 그 적을 때는 5만, 6만, 7만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아무튼 그래 10만 잡고 한번 해봅시다. 20만 잡고 할까요? 그럼 10만 원이고 10만 클릭 나오면은 5만 원인가요? 자 그거 가지고 카메라맨 쓰고 또 일행 한두 명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데서 신의 한수든 엄마 부대든 그 입에 풀칠 되겠는가요? 그건 상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 안에서도 후원금 받고 또 기부금 통도 좀 갖다 놓고 뭐도 팔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다만 큰 어떤 행사할 때 어느 단체는 어떨까? 이제 방송 그 경우는 두세 명 이제 달려다니니까 좀 낫겠죠. 덜 들겠죠. 그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애로가 있고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거나 또 방송한다가 다니고 무슨 뭐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고소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댓글 잘못 써놓으면 고소 당하잖아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두 그게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있어서 그게 그냥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모두 힘들게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허물이 있다 싶어도 특성이 좀 다른가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특히나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올려서 이간질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담벼락에 누가 욕 써놓으면 더 크게 써놓으라고 강구해놓고 웃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절대 남이 지우려 해도 나는 못 지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거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혼자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좀 튀는 거는 지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래요. 내 원래 스타일은 그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용조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좀 말이 거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고분고분하고 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욕해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지요. 또 나도 이제 욕을 안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루하루 힘차게 사세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새누리인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죠. 2015년도에 알려진 게 아마 대충 3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입니까? 더민주가 300만이 못 됐죠. 그런 상태였고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꼭 그런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성공하려면 원내의 의석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의석이 없으면 정당이라기 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큰 단체, 어마어마한 당원을 보유한다면은 그건 국회의원이고 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당장에는 무주공산 허공이라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하고 또 상충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또 있겠지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그냥 모든 장애가 없이 잘 됐을 때 이야기죠. 이거는 한 달에 2,000원이라도 당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이가 진성당원입니다. 자유한국당 2015년도에 진성당원이 30만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더민주 그쪽에는 20만이 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적다고요? 엄청나죠. 그것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몇천 명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표를 모을 수 있냐 없냐 그거지요. 또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원에 가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성당원으로 활동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난다 이렇게 보지요. 또 그렇게 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 그런 것이죠. 지금은 어떤 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정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이거는 잡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각을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오래 애를 썼지요. 그 엄동설한 추이를 무릅쓰고 그렇지만은 결과는 인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뭐든지 일진일퇴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발 얼떨 때는 물러날 때 있고 한 발 얼떨 때는 전진할 때 있고 또 잘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했습니다만은 나도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옆에 가까이 참석했던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때 크게 격렬 시위는 없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그때 버스 앞에 막힌 버스를 뚫으려고 다른 버스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소음 수직기입니까? 그것을 장착한 차, 그게 흔들거리면서 그 수직기인가 그것이 뭐 스피커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분이 그 맞고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전경들하고 어떻게 실강이 하면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지하도에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넘어져서 또 다쳤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3분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바로 방송으로 진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확산은 안 되고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태극기 집회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극기 집회는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로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지금 국민저항본부로 바뀌었지요. 박사모 카페입니다. 거기에 새누리당 입당 원서 그것을 출력해서 아마 가입받고 있는가 봐요. 온라인 출력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아마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집회가 이어지면 그 집회에서 또 받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탄핵 선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집회가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또 받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선거가 2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60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법, 이제 선거법 저촉을 받는 그 시절에 들어왔어요. 저 선거가 멀리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중임제 이 개헌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당에서 오케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개헌한다 하면은 이원 집정제 개헌이 안 되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지금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다음에 개헌한다면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이걸로 갈 수도 있겠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의논이 여의치 않으면은 바로 또 대통령 뽑겠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참 바쁘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있을 테니까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북 또 북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런 또 어떤 조치도 있어 가지고 아무튼 3, 4, 5 정말 많이 바쁘고 변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소식이야 뉴스로 다 여러분이 먼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은 12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했습니다만은 나도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옆에 가까이 참석했던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때 크게 격렬 시위는 없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그때 버스 앞에 막힌 버스를 뚫으려고 다른 버스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소음 수직기입니까? 그것을 장착한 차, 그게 흔들거리면서 그 수직기인가 그것이 뭐 스피커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분이 그 맞고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전경들하고 어떻게 실강이 하면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지하도에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넘어져서 또 다쳤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3분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연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물론 2달 안에 벼락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기를 하고 이것은 또 이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국가적인 비상사태에는 연기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중임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가고 거기에 좀 부족한 면을 고치고, 이번 탄핵 사태도 봤지만은 현재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수정하고 대통령을 4년에서 2번 할 수 있는 것, 이런 대통령 중임제를 또 선호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당은 이원 집정부제,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뚜렷한 대선 후보가 있다 해도 이 바탕에서 대통령 되면 또 탄핵 당해버릴 우려도 있죠. 물론 야당 후보는 좀 덜하긴 하지요. 왜냐? 모두 언론이고 여기저기 조, 단, 회 등등으로 꽉 차 있잖아요. 지원 세력이.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탄핵을 빨리빨리 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가는 방향이 그들의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여지없이 돌아서서 또 탄핵 정국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원 집정제 이거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회 장악하고 대통령 되고 그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지죠. 물론 또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중임제 이 개헌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당에서 오케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개헌한다 하면은 이원 집정제 개헌이 안 되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지금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다음에 개헌한다면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이걸로 갈 수도 있겠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하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